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왕세자가 호남으로 떠나 저녁에 과천현에 머물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배행하는 제신에게 글을 내렸다. 내가 외람되게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자질로 국가가 어렵고 위태한 때에 세자 자리에 무릅쓰고 있는지라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렵더니 마침 난리를 당하고 몸은 병에 걸려 한 해가 다 하도록 낫지 않아 정신이 이미 허탈하여 보통 처사에도 오류를 면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오늘 참담하게도 남으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았으니 군국의 중대한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어 놀랍고 두려우며 민망하고 답답하여 몸둘 곳이 없다. 소자의 이 황황하고 망극한 뜻을 정성을 다하여 아뢰었으나 정성이 위에 사무치지 못하여 윤호받지 못하였으니 두렵고 조심스러워 그저 민망하고 하며 눈물이 날 뿐이다. 생각하건대 요즘 외적의 변경에 둔거하고 있으니 그 흉악한 꾀를 예측할 수 없는데 군사와 백성은 지치고 허약하며 재력은 다하여 공사가 모두 비어서 땅을 쓸어낸 듯 정립한 꼴이니 우리나라의 위급한 형세는 천길 벼랑 끝에 선 정도만이 아니다. 이러한 때에 군사를 징발하여 원수를 갚는 일과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부탁인데 소자처럼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하여 어둡고 용렬한 자가 억지로 무릅쓰고 있을 만한 일이겠는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결코 감당할 수 없으나 명을 받았으니 마치 모기가 산을 진 것 같아서 스스로 용신할 데가 없어 나아갈 바를 모르겠다. 다만 경들이 위로 종사의 막대한 계책을 생각하고 다음에 소자의 몹시 박절한 심정을 가엾게 여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 나의 부족한 곳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위아래에 죄 짓는 것을 면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와 백성에게도 모두 다행할 것이니 더욱 힘써 주어야 한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이재민 사관 박동현 정은 강수준이 아뢰기를 사은사 정철 등은 사명을 받들고 상국에 가서 큰일에 임하여 선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 신들의 망령된 생각에는 이것은 본디 멀리 보는 식견이었고 자세히 살피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고 별다른 뜻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 하여 추고만을 청하였으나 이제 성비를 바꿔보니 신들이 이를 논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파면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이헌구 집이 이수강 장령 이덕렬 지평 박승종이 아뢰기를 사은사 정철 등은 전대의 임무를 받고 남은 외적이 없다는 설을 힘껏 변명하지 못하였는데도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언지에 있으면서 곧 논액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이미 큽니다. 이제 뻔뻔스레 직에 있으면서 남을 조처하지 할 수 없으니 신들의 벼슬을 파면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장령 심원하가 아뢰기를 대사관 이재민 사관 박동현 정은 강수준과 대사헌 이헌구 집이 이수광 장령 이덕렬 지평 박승종 등이 이념하여 물러갔으니 간호님이 큰 일에 임하여 선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면 추고를 청하는데 그친 것은 대개 한때 우연히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이를 논하는 데는 선우가 있는 법이니 어찌하여 반드시 더디고 빠른 것을 협의해야 하겠습니까? 한 무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대사관 이재민 이하와
대사원 이헌국 이하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년 11월 19일 기해 6번째 기사. 신씨의 상이 남별궁에 가서 전연을 베풀었다. 상과 중국이 사신이 배례를 행한 뒤에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사신이 종이와 붓을 요구하여 손수 책상에서 소첩을 써서 가정을 시켜 밖으로 나아가 정서하여 오게 하여 그 첩을 상에게 보냈는데 그 첩에 이르기를 며칠 동안 자주 만났는데 왕의 용모와 사기는 참으로 임금다운 기상입니다. 이는 마음에 뿌리를 두어 용모에 빛나는 것입니다. 안에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중흥의 사업을 내가 장차 눈을 씻고 보겠습니다. 세자가 어질기는 하나 아직 몇 해 동안 익혀서 몸이 굳세고 의지가 정해지고 도가 밝아지고 덕이 서서 인정과 권도에 통달한 뒤에야 중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평소에 덕을 잃은 것이 없었는데 다만 태평한 세월이 오래 이어져 군사의 힘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외노의 변이 있었으니 왕은 이제부터 더욱 덕을 닦고 인을 행하며 군려를 정돈하고 격려하면서 두세 현인 군자와 함께 회복을 꾀하여하고 문득 세자에게 전의한다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극히 축원합니다. 하였다. 상도 친필로 답사하여 사신에게 보내니 사신이 보고 나서 가정에게 주었다. 사신이 일어서고 상도 일어서서 북으로 향하여 서로 섰다. 상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 서로 작별하고 내일은 교외에 배웅하러 나오실 것 없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빨리 돌아가서 섭섭한데 교외의 전연을 어찌 감히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복명한 뒤에 할 일이 있으므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조석 사이에 망하게 되었으니 대인이 구제하소서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민간의 고통과 외노의 정세를 내가 죄다 알았으니 마땅히 이를 성천자에게 아뢰고 아울러 본병 사마와 정부 상공에게 고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소방의 백성이 모두 이제는 살았다 하고 오직 대인에게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작별한 뒤에도 국왕이 중흥의 복을 편안히 누리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과 사신이 서로 읍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년 11월 19일 기해 7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사헌사 정철 부사 이후건은 남은 외적이 없다는 설이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본에 면대하여 심의하였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자기가 말하지 않은 연유를 변명했어야 할 것인데 잠자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외적이 없다는 것을 미덥게 하였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8번째 기사. 사관원이 정철 이후건 등을 파직할 것과 이수와 이춘가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파직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19일 기해 9번째 기사. 밤 1경부터 5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년 11월 19일 기해 10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공사에 따라 세자가 남으로 내려가 있을 때 쓸 인신을 지금 바야흐로 고쳐 만든다고 합니다. 왕세자 지보의 보자를 이인자로 고친다면 괜찮겠으나 광해군 지인이라고 고친다면 의리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예부의 자문과 장관들도 다 세자라 부르고 있으므로 별로 온편치 못한 것이 없으니 이제
왕세자 지인이라 고쳐 만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법년이 일컬어 세자라 하더라도 중국의 세자인을 찍어 보내는 것은 미안하다. 또 보자는 피하는 것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말단의 관원이라도 사명을 받으면 인장을 가져가는데 이 일은 막대한 일을 위임받은 것이니 내 생각에는 광해라 칭해도 무방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19일 기해 11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이 아래기를 동궁이 남으로 내려가는 일로의 고을들이 당폐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모든 행리에 있어 오로지 폐단을 드는 데 힘써서 부장이야가 겨우 10인이고 금군도 겨우 수십인이니 전주에 유주하면 시위하는 모든 일이 필시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금방 여르고 우리의 직명이 있는 무사로서 한가롭게 놀면서 쓸만한 자가 있거든 편의에 따라 소집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시위하는 군사를 낼 곳이 없는데 상도에서 상번하는 군사는 다 상경하지 않으니 편의에 따라 뽑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도에 가까운 고을의 당번 군사 가운데서도 스스로 원하는 자가 있으면 시위하도록 허가하여 상경하는 패단을 없애도록 본도의 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중국 장수의 요구에 응하거나 상력 따위의 일은 본도에 요구하여 한 패단을 더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본도 보병의 당번 가포로 유주하는 곳에서 납부하게 하고 지용케 하여 상경하는 패단도 아울러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하삼도의 인심은 다 과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있어 만약 동궁을 보면 반드시 어지러이 정청할 것이고 원근에서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 실망할 것이고 시행하려 하면 마음대로 독단하여 할 수 없는 일이니 이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미리 결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도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감히 품합니다. 또 신이 지닌 밀부는 대신과 포도대장도 지니지 않았는데 신만이 지니고 있으므로 벌써부터 미안한 줄 알고 있었으나 그대로 오면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접대 비변사를 분사할 것을 청하였는데 미처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분사하지 않는 사세이며 이제 멀리 떠날 것이므로 지닌 밀부를 도로 바치고 가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말은 아랜대로 하라. 충청도의 군사 중에 근방에 있는 자가 스스로 원하여 간다면 모두들 가까운 데로 가기를 원하여 경성의 시비가 반드시 허술해질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19일 기한 12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즉시 백관이 정문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신을 불러보고는 정문 가운데서 유총병과 힘을 합하여 적을 경멸한다는 일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유총병과 이미 이렇게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또 다른 의논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인해서서 보이기를 경락과 제독이 평양에서 이긴 것은 기뻐하나 벽제의 싸움에서 진 것을 매우 숨기니 마치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같다. 유 장군은 중용하고 장렬하여 일을 하려 하지만 견제되어 그 뜻대로 시행하지 못한다 하고 또 쪽지에 써서 주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수원부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첫 새벽에 상이 모화관에 나가 막차로 들어갔다. 중국 사신에 이어서 이르니 상이 막차에서 나가 맞아들여 배리하기를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엄만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말리기를 돌아가니 잠시 전연을 베풀겠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자리에 앉은 뒤에 다례를 행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주 례를 행하기를 청하고 풍악을 울리려 하는데 사신이 말하기를 귀국의 노유가 울부짖음으로 참아들을 수 없는 심사인이 풍악을 울리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언덕이 그지없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원컨대 국왕은 반드시 어진 사대부와 함께 병무를 연습하고 또 부지런히 군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시는 바이니 반드시 중흥할 것이고 저도 경사에 돌아가면 이 사정을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여기에 언급하시니 감업할 뿐입니다. 하고는 이내 눈물을 흘리니 시신도 모두 낯을 가리고 울었다. 사신이 말하기를 성 안에 노유와 남부가 다 소리내어 오니 저도 먹는 것이 먹구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눈물이 나서 슬퍼하는 빛이 있었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구제하지 않으시면 백성이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눈으로 본 일은 주의다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고하자 상이 배려하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 이미 행하였으니 다시 할 것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업하고 나갔다. 상이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2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관소에서 총병 유정을 접견하였다. 총병이 중문 밖에 나와 맞아들였다. 상이 배려하기를 청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예를 행하였으니 이번에는 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예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총병이 굳이 사양하여 드디어 음만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하늘 같아서 뭐라 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외적이 감히 약탈하지 못하는 것은 다 대인의 공로의 득이니 사배하겠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기 죄다 물러간다면 괜찮겠으나 제가 여기를 지키는 기는 하나 부질없이 대구에 앉아있고 저기 다 철수해 가지도록 하지 못했으니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공로가 아니면 저기 어찌 변방은 물러갔겠습니까? 소방이 잔패하고 배신이 게을러서 모든 일에 근신하지 못하여 못 견디게 황공한지라 전날에 사과하겠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나도 능기가 있어 다 보고 들었는데 백성은 씨름하고 배신은 힘을 다하고 있으며 권율도 저곳에서 또한 마음을 쓰고 있으니 무슨 게으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날마다 전사를 모으시느라 일찍 만나지 못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와서 뵈니 못 견디게 황공합니다. 천주에서 봉작을 허가하고 조공을 허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봉작과 조공을 허락한다면 저기 반드시 물러가겠습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적주는 잔역한 아주 악한 자로서 66 섬을 모두 얻고서도 부족하게 여겨 바닷가를 약탈하여 제 주머니 안에 물건으로 삼고 있으니 봉작을 허가하는 것은 본디 성상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조금까지 허가하지 않으면 물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전하는 스스로 주장하여 중국과 힘을 합하여 격퇴해야 합니다. 권율이 보낸 조리 연구는 다 지치고 잔약하여 마치 양떼를 몰아 사나운 범을 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반드시 대신과 함께 널리 의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인데 어찌 천조만을 믿을 수 있겠으며 천조도 어찌 번번이 왜국을 위하여 지켜주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가 스스로 굳세어지는 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소방도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소방은 병력이 적고 약하여 고급하는 사신을 보낸 지도 이미 여러 달이 지났으나 요동에서 저지되어 나아가지 못하니 이 때문에 극히 답답합니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따뜻한 봄날이 되면 저거 형세가 사납게 퍼질 텐데 그때 가서 비록 천조의 군사를 청하더라도 길이 막히고 멀어서 미처 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어찌 고식적인 기미책으로 적을 안주화시켜 놓고 끝내 적을 물러가게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이 극진합니다.
존망에 관계되는 바이니 감히 스스로 힘쓰지 않겠습니까마는 소방의 병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인이 보기에 이제 공격할 수 있다면 군사를 얼마나 써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경상, 전라, 충청, 세도의 군사는 조련하면 잘 쓸만하겠습니다. 잡된 군사라면 10만일지라도 무엇에 쓰겠습니까? 군사는 정의한 것이 귀하게 여기고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장수는 꾀를 귀하게 여기고 싸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전하는 문무에 어진 장수 재상과 함께 잠작하여 주의를 정해야 합니다. 기구 사람이 조종을 익힌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외적의 장기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화전을 한번 쏘면 천만인도 당해낼 수 없으니 외적의 진세인들 뭐 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은 2년 동안 병화 끝에 전야가 황무하여 양식을 이을 수 없으니 이 때문에 민망합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저에게 난처한 일이 하나 있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실한 대신을 보내시면 면대하여 의논하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신을 보내겠습니다. 대인은 득이 그지없습니다. 대인이 아니면 남은 백성인들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소방의 신민은 대인에게 기대할 뿐입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전하가 이렇게 분부하시는데 도울 길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하였다. 상이 사배하기를 청하였으나 총병이 굳이 사양함으로 드디어 서로 읍하고 나갔다. 상이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2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내리는 환도를 주소를 시켜 중국 사신에게 보내고 고하기를 이제 환도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소방의 하인이 삼가지 못한 주인이 대단히 미안하다 하고 이내 환도를 바치고 또 고하기를 참수관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죄를 다스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라. 만약 환도를 받지 않거든 여러 번 간청하여 기필코 받게 하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2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유 총병이 돌아올 때 남대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정소하기를 중국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아 들었다 하자 총병이 이 말을 듣고 곧 빼앗은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두 사람은 목을 메어 잡아갔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수한 자를 낮추어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2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국군이 우리나라의 일을 위하여 멀리 왔는데 우리나라의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여 중국 장수에게 함부로 정수하여 혹은 곤장을 때리고 혹은 잡아가게 하였으니 매우 미안하다. 이제 주서나 사관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총병에게 고하기를 무지한 백성이 정수한 것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을 곤장으로 때리고 잡아가게까지 하였으니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치사하게 하고 잡아간 두 사람을 모두 데려오라. 거둥하기 전에 내가 음식을 먹여 위로하고자 한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년 11월 20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사은사 정철 이후권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연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년 11월 20일 경자 여덟 번째 기사. 요동 도지휘 사사가 외적을 정벌하다 전사한 관군을 위해 그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충원을 위안하여 군정을 격려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여 성명께 청한 제본을 받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본문은 아래와 같은 예부의 차부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과에서 순안 산동 감찰 어사 주유환이 보낸 내용을 초출하여 보낸 것으로
사제 청리사가 이를 근거로 주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유하는 다음과 같이 제주하였습니다. 신이 사명을 받들어 조선 지방에 가서는 평양에 이르러 그곳 늙은이에게 물으니 각 영의 선후 진중에서 죽은 관군을 미처 수렴하지 못하여 한꺼번에 30 내지 59의 시체를 쌓아놓고 함께 불 사른 것과 수십인을 한 구덩이에 묻은 것이 있는데 이따금 뼈가 모래밭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었다 하기에 신이 놀라운 것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문을 만들고 간략히 희생을 갖추어 친히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군사들과 곁에서 보는 자들이 소리내어 울어서 들판을 뒤 흔들었고 신도 절로 눈자 위 가득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에 동지하여 드러난 뼈를 묻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당이 고구려를 칠 때 태종이 들판에 널려있는 수군의 뼈를 둘러보고 군사를 시켜 묻게 하고 그를 지어 제사하였는데 옛일을 논평한 사람이 마른 뼈가 봄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우리 무종 황제께서 남으로 강서를 정벌할 때 경군이 호종하였는데 이때 강서 순무 왕수인이 너를 거둔 경군을 볼 때마다 고수에서 내려 조문하니 경군이 감복하여 기뻐했고 다시는 강서에서 큰 소요가 없었다 합니다. 생각하건대 당나라의 임금도 전대의 마른 뼈를 민망히 여겨 묻고 제사하였는데 더구나 뭇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고 먼 지방까지 살피시는 우리 황상이겠습니까? 군사가 죽어서 불사르라지고 버려진 꼴을 한번 보시면 반드시 척연히 성념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또 선조의 강서 순무 왕수인은 한낱 무신일 뿐인데도 수리에서 내려 한번 조문하자 경군이 그 때문에 자제하였으니 우리 황상께서 중훈을 생각하여 특별히 주도하여 제사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이 동정하는 군사 중에 송년이 감동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불러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상을 주어도 더욱 비폐해진다는 것은 신은 믿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각 부주현에서 여단을 두어 해마다 봄, 가을로 제사하여 가난하고 외로운 유혼을 위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양, 개성, 벽제, 왕경의 진중에서 싸우다가 죽었거나 알아 죽은 관군의 뼈가 구덩이에 버려지고 고6이 초야에 매흑질되어 유천에서 울부짖고 이 역에서 원통해 하는 것은 제 고장에서 굶주려 죽은 것보다 더욱 민망한데 암담한 비와 스산한 바람 속에 그 누가 보리밥 한 덩이 남아 던져 주겠습니까? 평양, 개성, 벽제, 왕경 지방에 각각 단장 한 구역을 설치하고 본 도사의 당상관 일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뒤로 해마다 관은을 주어 향촉, 저양, 주과를 장만하여 그 나라에서 공물을 바치러 온 관원에게 건네주어 가져가 제사하게 하고 굳이 해마다 관원을 보내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제를 바랍니다. 단장의 명액은 아울러 황상께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들이 한림원에 통지하여 제문을 지어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위와 같은 안정에 의하여 만력 21년 10월 8일 본부의 상서 겸 한림원 학사 나 등이 연유를 갖추어 제주하여 10일에 받은 성지에 그리하라 제단의 이름은 민중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공경에 따라서 시행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 차부하니 차부와 본부가 제주하여 받던 본부의 사리를 살펴서 공경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이와 같은 차부를 받았으므로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귀국에 자문을 보냅니다. 바라건대 관원을 선임하여 평양, 개성, 벽제, 왕경 등 4곳의 전투한 지방에 가서 각각 세로 20장, 가로 10장의 단장 한 구역을 설치하여 밖으로 담을 둘러싸고 그 안에 높이 4장의 단대를 쌓고 단대 남쪽으로 너비 1장의 용도를 내고 단대와 5장 떨어져서 배 위를 만들되 모두 푸른 벽돌로 섬도를 만들고 단문 남쪽에 민충이라는 폐방을 만들고 사면에
대명, 정동, 진망, 관군, 지위라는 10자를 쓴 위패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문이 오는 날을 기다려 본사에서 친히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단소를 설치하거든 회답을 받아 전보하여 시행하겠으니 늦추지 마소서. 자문이 곧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조선국왕에게 자합니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년 11월 20일 경자 9번째 기사. 밤 1경부터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년 11월 21일 신축 첫번째 기사. 유학 상인 전유형이 상소하기를 충청도 괴산에 사는 최질 신 전유형은 정륜 입극 성덕 홍렬 주상 전하께 삼가 상언합니다. 신은 성질이 본디 비루하고 시이에 어두운지라 비록 한 조각의 충분히 있기는 하나 조급하고 경망한 병통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불효의 죄를 범하면서 어리석은 정성을 무릅쓰고 아뢰었는데 성은이 관대하시어 군상을 기망한 죄를 특별히 용서하시고 전지를 내려 총애하셨습니다. 신이 아비가 죽고 아직 장사 지내기 전에 삼가 애원함을 써서 다시 성명을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신은 참으로 불경을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전하께서는 또 신에게 아비를 장사 지낼 물자를 내리셨습니다. 신이 죽어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말을 땅에 대어 100번 절하며 감격에 찬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아비를 장사한 뒤 열흘이 지나기 전에 전하의 명에 따라 달려갔었습니다. 신의 정상이 참으로 절박한 것이 있어 또 죽음을 무릅쓰고 슬픈 정성을 아뢰었는데 적이 평정되거든 내 뜻대로 하라는 성교를 받들게 되었으니 신이 여러 번 받들어 읽고는 다시 3번 고두하여 사죄하고 그쳤습니다. 이튿날 들으니 전조의 전교하에 군자감 참봉을 제수하셨다고 합니다. 신에게는 조그만 공로도 없는데 외람되게 이러한 벼슬을 받아 명을 들음에 떨리고 두려워서 정신을 잃은 듯이 멍청하였으니 성상께서 신을 이토록 대우하실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다만 부모의 상은 천륜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신이 하나 미천한 소인이기는 하나 뜻하는 바는 옛사람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한당 이전에는 기복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한당 이후에 점점 옛 정도를 되찾지 못하여 아침에 제 어버이를 잊고 저녁에 현직을 받는 자가 세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그 배단이 남았으니 이것은 3대 이후로 선치가 없는 까닭입니다. 옛날 선치했던 시대와 도를 같이 하면 흥하지 않을 자가 없고 어지러웠던 시대와 이를 같이 하면 망하지 않을 자가 없으니 전하께서는 3대와 그 도를 같이 하시어 신이 물러가 아비의 무덤을 지키도록 특별히 허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이 뜻한 바를 수행할 수 있을 뿐더러 미루어 극진히 하면 또한 보고 느껴서 전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나라 일의 성패에 관계된다면 무덤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죽을 일도 꺼리지 않고 힘을 다하겠으나 신이 있어도 나라에 이익이 없고 신이 떠나도 나라에 손해가 없어 진퇴에 아무런 손익이 없는데도 앉아서 전하의 벼슬을 받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위로는 나라의 손익이 없고 아래로는 어버이의 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위아래로 다 잃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은 신이 떠나든 머무르든 조금도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송효종이 유공을 기복하려 하였으나 유공이 부름에 나아가지 않고 시패를 바쳤으니 신도 한 말씀을 올려 성은에 10,000분의 1이 남아갔겠습니다. 되죠? 적을 이기는 길이 2가지가 있는데 잘 싸우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참으로 민심을 얻으면 군사는 혹 패함이 있을 수 있어도 나라는 독려함이 있을 수 없고 나라는 독려함이 있을 수 있어도 민심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옛 사람 중에는 일여의 무리로 중흥한 자가 있는데 이는 그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며 천하를 가지고서도 멸망된 자가 있는데 이는 그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외적이 아침에 동네를 침범하고 저녁에 경성을 함락시켜 한 달도 못 되어 수천 리의 땅을 더럽혔으니 그때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오늘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애통한 분부를 백성에게 내리신 대로 백성들이 다 감격하고 분발하여 의병이 사방에 일어났으니 땅은 적의 소유가 되었어도 백성은 오히려 우리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조정에 힘입어 옛 땅을 되찾아서 임진년의 공무를 추징하려 하나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니 어디에서 장만하여 내겠습니까? 필연코 얻을 수 없을 것인데 추징이라는 이름만 있고 추징하지 못한다면 민심만 잃을 뿐입니다. 민심을 잃게 되면 임금에게 만리의 총명이 있고 신하에게 육도의 지략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심을 잃은 자를 독부라 이르는데 독부가 되고 나면 나라의 백성이 다 적국을 위하는데 어찌 싸움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한 증묵만 있어도 위태롭지 않고 한번 사람을 잘못 쓰면 70성을 빼앗아도 공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군사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군사를 쓸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도조에서 취해 왔어도 세상은 문왕이 천한 자에게 굽혔다고 말하지 않고 초려에서 취해 왔어도 세상은 소열이 귀한 채모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갓 쓰기만 하고 그 재능에 합당하게 쓸 줄 모른다면 태공, 무후가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위임하고 의심하신다면 그 재능을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왕은 태공에게 소율은 무후에게 그 건심하는 바를 맡기고 스스로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초야의 필부에게도 반드시 한 정우가 있어야만 제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만 백성 위에 계신 임금인데 그 근심을 맡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이제 백관들이 범연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장차 그 근심을 어느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백관 가운데서 가장 어진 사람을 얻어 임무를 맡기고 근심을 부탁하소서. 행군과 용병의 방법은 신의 첫 소위에 상세히 말하였으니 잘 싸우는 방도를 대강 아뢰겠습니다. 대저 양장의 용병은 쓸모없는 기계를 쓸모있는 기계로 만들고 쓸모없는 군사를 쓸모있는 군사로 만들며 풍우처럼 변화하고 천둥처럼 헤아릴 수 없어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누르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기는 법이니 어찌 잘 싸우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민심을 얻어야 할 뿐입니다. 이제 적의 무리가 우리보다 100배나 많으므로 우리가 100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더구나 100이 하나도 당하지 못하는 처지이겠습니까? 또 시위, 제작하는 방도와 계획, 경락이 하는 규범은 종이 위에 죄다 쓸 수 없으므로 굳이 낱낱이 아뢰지 않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신은 못내 황공의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너의 상소를 한번 보고 기특한 선비로 허여하여 드디어 불러서 벼슬을 주었으니 이는 참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그 뒤에 상소를 잇따라 보고는 매번 저절로 칭탄하였으며 내가 평생에 너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너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람을 얻는 것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쓰지 못하니 너가 세자를 섬겨서 꾀를 말하여 적을 친다면 이는 내가 쓰는 것과 같을 것이다. 기복하는 일로 말하면 내 말이 본디 옳기는 하나 너는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년 11월 20일에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 유형이 지난해 공무를 추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아뢰었는데 채용해야 할 듯하다. 또 이 사람을 동궁에게 내려보내었으라는 뜻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11월 2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류성룡에게 전교하였다. 어제 연해 석상에서 총병에게 외적의 정상과 군사를 쓰는 형세를 물어보았더니 총병이 외적의 흉악한 꾀와 우리나라의 위태한 정상을 극진히 말하 했는데 말로 다 하지 못해 가슴이 막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외적은 결코 물러가지 않는다. 혼인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물러간다 하더라도 기뻐할 것은 없다 하였다. 중국에는 유 총병이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에는 이 원익이 있을 뿐이다. 또 연해 일대의 땅을 물어보니 이미 저기 구덩이를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쌓아 쉽게 공략할 수 없으니 반드시 10만의 군사와 1년의 양식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를 쓰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귀국에 복이 있어 적중에 내란이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나라의 위급한 정상과 사람들의 계책이 좋지 못한 점은 말하여도 무익하거니와 서둘러 해야 할 것은 급박한 정세를 고하여 구원의 군사를 창하는 한 가지 일일 뿐이니 이 뜻을 의논하여 처리하라. 또 총병이 의논할 일이 있다 하니 경과 좌상이 가서 그 말을 듣고 상세히 서서 아뢰라.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2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사은사 정철과 부사 이우건 및 이수 이충 중과를 파직할 것을 잇따라 하니 답하였다. 이미 추구하였으므로 모두 파직할 수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2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들이 유 총병을 보러 갔더니 총병이 청사에 나와 앉아 차를 내어 대접하였는데 막 의논하려 할 즈음에 총병이 말하기를 척 유경을 보고 와서 돌아오겠으니 오후에 다시 만나러 오라 하고 또 식견이 있는 제신을 데리고 같이 오라 하므로 신들이 물러나왔습니다. 오후에 다시 갈 것인데 유사, 당상, 심, 증겸도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11월 21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잇따라 아뢰기를 정철 6원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또 아뢰기를 충정 우후 이헐영은 지난해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관창과 간통하고 전말을 속여 속신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풍악을 듣기는 평소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상을 무너뜨렸으니 사판에 깨지 못하도록 명하소서. 중국 장수의 지공을 개정하는 일에 대하여 새로 전지를 받았으면 도감을 맡은 자로서는 곧 절목을 마감하여 바삐 거행하여 경기의 살아남은 백성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인데 거의 한 달이 되도록 덮어두고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고 불에 타는 것을 구제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려는 뜻이 전혀 없으니 도감의 당상과 생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21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영의정 류성룡이 아뢰기를 어제 신초에 중국 사신이 벽제에 도착하였기에 신들이 관문 밖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사신이 먼저 예물단자를 받고 신들을 재촉하여 편복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마주 앉아 있는 동안에 사신이 쪽지에 써서 보이기를 조선 사람이 말하기를 외놈은 빛이요 천병은 빛이게라 한다 하니 이와 같이 군사들을 당속하지 않은 장관의 이름을 일러주면 엄중히 추궁하겠다 하기에 신이 서서 답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병은 모두 소방을 구원하러 왔으니 소요하는 폐단이 조금 있더라도 대단하지 않다.
더구나 천장은 법도가 매우 엄하니 어찌 그러한 말이 있겠는가 하였으나 사신이 그래도 믿지 않고 여러 번 말하므로 심희수가 다시 해명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 나라는 중후하여 제장의 일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도성의 백성이 서로 울부짖으니 내 마음이 슬퍼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고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답하기를 백성이 적에게 다 죽게 되었는데 마침 노야의 행차를 만났으므로 자연히 울부짖게 된 것이니 노야는 끝까지 가엾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기회를 잃고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이런 뜻으로 써서 보이니 사신이 알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술을 5잔을 돌리고 나서 갈 길이 바쁘다 하여 거쳤으며 예물은 물선 석자만을 받고 그 밖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물러나올 때 절할 것을 청하였더니 음만 청하라고 하였고 또 문 밖에서 지송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벽주의 관우는 전일 사신이 올라올 때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가가가 반쯤은 헐렸고 쓰레기를 전혀 치우지 않았으므로 사신이 간 대신이 고향 군수 기모를 결정하여 겨우 수지하게 하였으나 출참관 부평부사 기후는 끝내 오지 않았으니 지극히 태만합니다. 되죠. 근일에 수령들이 다 탕패를 핑계하여 자기가 분주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으니 기훈을 각별히 해사로 하여금 엄중히 다스리게 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기훈은 근부를 시켜 나래하여 결정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년 11월 20일 신축 8번째 기사 밤 1경부터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의 동쪽 제3성안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았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따라 이수 이충가를 파직할 것과 정철 유건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고 또 아래기를 참하의 관원은 반드시 유품이하의 벼슬을 지낸 뒤에야 감찰에 제수되는 것이 구규입니다. 새 감찰 유대기는 선정관으로서 유품에 오르기도 전에 곧바로 이 벼슬에 제수되었으니 가라 차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령은 아직 감사의 전철을 기다려라. 사은사는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수 없다. 유대기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년 11월 2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왜적이 떠나갔느냐 머물렀느냐에 관한 보고는 참으로 군기의 중대한 일이므로 원수로서는 충분히 잘 살펴서 반드시 왜적이 서울로 돌아간 것을 안 뒤에 치게하여도 늦지 않은데 수령의 명랑한 보고에 따라 황급하게 위에 아래여 군정이 해이하지게 하였고 심지어 떠들썩하게 중국 사신에게도 전파되어 장보를 요구하여 보고도 참으로 그러한 것인지 의심하게까지 하였으니 그 경솔하고 기밀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도원수 권유를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년 11월 2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래기란 신이 어젯밤에 윤두수 심춘경과 함께 유청병을 보러 가서 한밤에야 파하였는데 그 문담의 대개는 이러합니다. 신들이 이런 신속한 것을 기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오랜 시일을 끌면서 앉아서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고하면서 반복해서 수백 마디 말하였더니 청병이 여러 가지로 답하여 말하기는 하였으나 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총병이 경락 제독 석상서의 차부와 자기가 조진한 사이 한 책자를 주에다 내어 보였습니다. 그 여러 조목들이 다 경락이 총병에게 물은 것을 자기 뜻으로 대답한 것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전수 중에 어느 계책이 만전이냐는 물음에 총병이 답하기를 왜적이 예전에 절강에 입구하였을 때 척종병과 고부가 군사 5, 6만을 징발하여 수만 명의 왜적을
경멸하였는데 지금은 제도의 외적이 죄다 한 곳으로 모였고 우리가 거느린 군사는 13,600분이므로 경솔이 거사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정병을 더 징발하여 합세해서 경멸하는 것이 상책이며 군사를 돌려 내 지뢰를 지키면서 외적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불시에 공격하는 것이 자선책이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도 매우 많았으나 이것이 긴밀한 말이었습니다. 신이 총병의 말을 잘 살펴보건대 오직 중국군이 더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고 우리 군사와 합세에 빨리 거사려는 뜻은 조금도 없었으니 매우 답답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우리 군사와 합세하여 빨리 거사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으며 나도 난병을 더 징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일 전교한 이번 사은 때 아울러 고급하고 주청하는 일을 빨리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었다한가. 한편으로는 양식을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훈련을 바삐 서두른다면 매우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사 15권 선조 26년 연 11월 22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좌의정 윤두수 병조 참판 심 충경리 아래기라. 신들이 이후 총병을 뵙고 말하기를 국왕이 어제 노이야를 모셨을 때는 조용히 대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신들을 시켜 노이야 앞에 이르러 다시 가르침을 구하게 하셨다 하니 총병이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7달 동안 합천에서 노이야를 모시면서 적의 정세를 대략 알고 올라온 뒤로는 적의 정세가 어떤지 모르겠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적의 정세는 전일과 마찬가지이나 오늘 낙 참장 오 유격 왕 유격의 문보에 외적 5, 6천이 경주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와 주둔하였다고 하였는데 긴급한 편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비보가 올 것이다. 오면 보이겠으나 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말하기를 왜구가 창궐한 지 이제 이미 이태가 되어 군사가 지치고 인력이 다 하였으므로 소방은 끝내 저항할 수 없으니 노이야가 경멸할 방책을 분부하기 바란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귀국을 위하여 긴급한 이해를 쓰고 경락의 아문에 보낸 것이 87번인데 다 온당치 않다여 주달하리 하지 않고 여러 번 패표를 보내어 외적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니 내가 어떻게 경멸할 것을 주장하겠는가? 내 뜻대로 하게 된다면 적을 경멸하기 어렵지 않으나 다 경락에게 견제되어 중지되니 어찌하겠는가? 오늘날의 이런 국왕과 대신들이 자강책에 달려 있으니 한편으로는 군사를 뽑아 훈련하고 한편으로는 충렬한 배신을 보내 황상께 간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말하기를 오랜 시일을 버티어 군사가 지치고 양식이 떨어져 소방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 소방이 팔도의 정병을 찾아 모아 노이야를 도와서 한 모퉁이를 공격하고자 한다 하였더니 총병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군사는 용맹이 없고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적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서복의 군사는 달 놓아 있다서 싸움에 익숙한지라 뽑으면 1만여 명의 군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수만 명의 군사를 합해 노이야의 용맹한 군사와 협력하여 함께 공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나는 주장할 수 없으니 어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말하기를 노이야가 천사와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천사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이번 천사는 단지 선유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경락 제독이 전에 국왕을 논한 적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이 행인을 보내어 국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자의 현부 및 대신의 소행을 등을 알아보게 하는 것인데 행인이 여기 와서 국왕이 나이가 젊고 현명하며 무신하들이 정성스럽게 직분을 다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또 기국의 위급함과 적의 형세가 창궐하다는 뜻을 내가 역력하고도 상세히 말하였고 경락의 아문에 보낸 품첩 중에 기묘한 것을 다 베껴 주었다. 섣달 20일경에 북경에 이를 것이고 정월 금운께는 큰 소식이 있을 것이니 그 처리를 기다릴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장하게 한다면 팔거만 지킬 것 없이 전라도를 지키거나 군사를 나누어서 외적을 방비하거나 주사로
그 양도를 끊을 것인데 내 손발을 묶어두니 어찌하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노야가 군사를 쓰기로 뜻을 결정한다면 소방이 경략에게 자문을 보내어 청하고 또 천조에 아뢰어 노야가 편이하게 종사하도록 하겠는데 어떠한가 하니 답하기를 좋다. 다만 큰 공은 반드시 권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하니 이 제독이 선봉이 되게 하면 될 것이다 하였는데 대개 그 뜻은 제독에게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쪽지와 소서 행장의 서간 2장을 보였는데 소지는 행장이 7가지 일을 요청한 것으로 전일에 장기한 내용과 내용이 같습니다. 정병이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9월 이후로 장소를 선택하여 군사를 훈련한다면 지금 1만의 정예는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근래 2-3달 동안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다. 보내온 군사도 곧 달아나 버렸어. 비록 막는다고 말하나 막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적들을 죽일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또 전라도의 군사를 불러 모으거나 선발하더라도 내 영문에 올 것 없다. 그대로 전라도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훈련한다면 내가 임시하여 형세를 보아 징발하여 쓰겠다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노이아가 이렇게 분부하니 매우 감격스럽다. 군사를 뽑고 양식을 저축하는 것은 아주 긴급하니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써서 조치하겠다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대저 그 뜻을 살펴보면 저의 형세를 매우 어렵게 여기지 않으나 경락 제독에게 억압되어 있고 또 일을 일으켰다가 혹 이롭지 못한 일이 있게 되면 죄책을 면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의심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많아 끝내 결말 짓고 귀착하는 것이 없으니 지극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리를 쓰는 군사를 징발하고 양식을 운반하는 일을 힘을 다하여 조치하고 한편으로는 간청하여 함께 협력할 수밖에는 다시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0일 예민 5번째 기사 진시부터 사시까지 햇머리가 졌다. 오시에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미시 신시에 햇머리가 졌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2일 예민 6번째 기사 밤 1경에 서방에 적기가 있었다. 1경부터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의 동쪽 제3성 안 3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았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0일 예민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신들이 원접사의 장계를 보니 동파 참에 아울러 차정한 관원이 다 오지 않아 중국 사신의 침식을 모두 폐하게 만들어 성을 내어 소첩을 써서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온당치 않다는 뜻이 많이 있었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수령은 본디 응분의 죄가 있거니와 감사는 추구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원접사도 미리 검칙하지 않았으니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원접사는 추구하고 감사는 낮추어라 하였다. 전쟁 중이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2일 예민 8번째 기사 중국 사신 사헌의 소찰은 다음과 같다. 올 때는 동파의 지방관이 관곡을 갖추었으므로 복종에게 춥고 굶는 괴로움이 없어 참으로 빈객과 주인이 예의 악으로 대하는 풍도가 있더니 어쩌냐건 무슨 일이 날이기에 전에는 공손하다고 뒤에는 거만하였으니 어찌 거만만 했을 뿐이랴. 주인과 복종이 눈보라치는 노천에 서 있게 하였으니 동파의 소시는 국왕의 명을 받들고 천사를 대우하는 뜻이 매우 융숭하기도 하구나. 이러한 거동으로 어찌 정신을 가다듬어 회복을 꾀하겠는가. 내가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위하여 한 웃음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0일 예민 9번째 기사 예조가 멸, 대, 모를 검할 것을 개청하니 선교하기를 이렇게 써서 팔도에 보내면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니 곧바로 평량자라고 써서 보내라. 명을 어긴 자는 엄중히 다스리라는 것을 아울러 언급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 중국 제도에 따라 하인들이 다 소모자를 쓰게 하고 입자 쓰는 것을 금한 것을 의논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윤 11월 22일 이민 10번째 기사. 장은익이 아뢰기를 유총병에게 보내는 말을 가주서 정묵을 시켜 바쳤더니 총병이 말하기를 전에도 후한 예물을 받았는데 또 말을 보내주시니 매우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평생에 싫어하는 것이 화색 옥한의 몸집이 작은 말이니 과연 나를 사랑하시거든 청흑색 총마 2피를 함께 보내주시면 한 피를 택하겠다 하고 그 말은 돌려보냈으므로 끌어왔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아침에 다시 어승의 유총과 자료를 오늘 보냈던 화마와 함께 봤으며 이 화마는 형체가 이러하기는 하나 잘 달리고 잘 걷는다. 국왕이 대인을 위하는 정성에는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제 다시 청마와 유마를 바치니 대인은 국왕의 정성을 살펴서 이 세 말을 모두 받으라. 국왕이 준 말을 얻으면 뒷날에 당연히 휘하에 바칠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주소를 보내어 세 말을 거느리고 가서 총병에게 바치게 하라 하였다.